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곧 해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도 가능해지는데요. 하지만 해체 중 발생할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공장입니다. 이 공장 건물 앞에서 포클레인 여러 대가 움직이며 철근 덩어리 등 각종 적치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화재로 건물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절반 이상은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입니다. 광산구는 화재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 해체를 최근 허가했습니다. 지금 해체 계획에서는 전문기관 그리고 국토 안전관련 검토를 거쳐가지고 안전하게 해체를 하려고 그렇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감리 지정이 끝나 착공 신고가 들어갔고 광산구가 이를 승인하는데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체 공사에 돌입하면 그간 건물 붕괴 우려로 미뤄진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감식도 시작됩니다. 3층부터 천장 기둥순으로 해체가 이루어지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층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화재 당시 연기와 분진 등 피해를 본 주민들의 우려가 큰 겁니다. 앞으로 해체 작업하게 되면 얼마나 더 분진이 나오겠어요. 착수만 해서 될 일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오염수가 많이 오염이 됐다고 봐요.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창고들도 지금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 연소재 폐기물들도 현장에 있는 상황인데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재들과 그리고 건설 폐기물과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시공사 측은 살수차 등을 동원해 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측정 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 차단 등을 위한 5m 높이의 가벽도 설치합니다. 공사는 다음 주쯤 시작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3개월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9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를 놓고는 도시와 농촌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농촌은 도시에 비해 가맹점이 적은 데다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농협과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영농자재 구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한 시설하우스 단지. 황토빛으로 변한 하우스 안에서 상품성이 떨어진 부추가 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가는 하우스 한 동당 수십만 원의 자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 활동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제공하는 음료수와 간식비도 농가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급한 대로 소비 쿠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농자재와 생필품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도 약 사고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전 되는 줄 알고 갔어요. 하나로마트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나마 도시와 가까운 지역은 하나로마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사정이 나은 편. 고령 인구가 많은 대부분의 읍면 지역은 영농 자재와 생필품 구입을 하나로마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쿠폰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미만으로 한정되면서 농촌 지역 대부분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영농자재 구입은 물론 농촌의 실생활에도 소비 쿠폰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공급할까, 소독약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용하지 못하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도 개선이 된다라면은 정부는 뒤늦게 면 단위 하나로마트 120여 곳을 가맹점으로 허용했지만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해 뚜렷한 체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모든 물품에 관세 15%가 부과되는 건데요.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의 경우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 15%가 붙습니다. 한미가 무역 협상을 벌여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이 본격 발효된 겁니다. 지역 주력 산업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은 그나마 관세율이라도 조정돼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철강 기업은 발등에 불입니다. 철강은 지난 5월부터 부과한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It's at 25% they can sort of get over that fence.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약 33%, 10%를 차지했습니다. 양사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고 있지만 오는 2029년 완공 전망입니다. 중국에 더해 이제 일본, EU와 똑같은 환경에서 수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업계는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K스틸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특단의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훨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이때 확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산업계가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보름 새 2번의 큰 비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사비를 털어 피해 복구에 나서던 주민들로서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킨 괴물폭우. 무서운 속도로 밀려든 빗물은 순식간에 안방까지 삼켰습니다. 살림살이는커녕 이불 몇 채도 겨우 건졌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혼자 지내는 집, 침수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도배장파는 꿈도 못 꿉니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저 싱크대도 다 뜯었잖아요. 저거만 살아있어. 천불이요. 흙탕물이 들어찼던 거실 기둥에 핀 곰팡이는 닦아내고 또 닦아내도 그대로입니다. 먹을거리를 쌓아둔 창고까지 모조리 잠겨 집안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성인 허리춤까지 찼던 물은 모두 빠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집안 곳곳은 여전히 습기가 묻어납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다 손까지 다쳤습니다. 이젠 하늘만 흐려도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어떻게 봐보세요. 거기서 아주 감히 전화기를 내가 못 들었어. 또 큰 비가 온다고 하니 사비를 털어 물막이판도 설치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돈으로도 들여서라도 좀 이게 방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난리가 날 때마다 속수무책. 그간 그 피해며 복구 모두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었습니다. 그나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한시름 덜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세금 혜택과 자금 융자, 생계비와 피해 복구 기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가구 200여 곳에 물막이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기까지 좋기 한 달은 걸릴 전망이라 실질적인 지원까지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큰 피해를 떠안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 전 지역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한평군 전 지역이 지정됐으며 구례군 간전면과 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등 10곳이 읍면동 단위로 선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바다 고수온 현상이 더 빨리 시작되면서 양식업계는 물론 수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의 한 광어 양식장. 고수온 영향으로 광어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양식장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신고된 폐사 피해만 6곳 양식장에서 5만 2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광어의 적정 생육 온도인 23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완도 구내면 인근 해역의 평균 수온은 27도, 일부 지역은 최고 29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수온이 2주 넘게 이어지면서 양식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수온 29도 이상으로 45일 정도 와서 피해가 너무 심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몇 억, 3억 정도 나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수온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신안에서도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흑산도의 우럭양식어장 8곳에서 2만 1천여 마리가 폐사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와 신안 등의 조피볼락 119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고 전북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며 피해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고수온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 현장 대응반과 협력해서 매일 양식장을 예차를 실시하고 있고요. 어장관리 요령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574억 원. 올해는 1년 전보다 보름 가까이 고수온 현상이 빨리 찾아온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환경단체가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환경부의 광주천 대심도 터널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천 대심도 터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침수 피해 예방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선 대규모 구조물 중심이 아닌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빗물 저류조 등을 설치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선박 기자재 제조 공장에서 지붕 보수 공사를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 노동자가 안전모만 착용한 채 추락 방지 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지붕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 측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본촌산단의 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쓰러진 천공기가 전신줄을 건드리면서 일대 전력 공급이 1시간 넘게 끊겼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천공기가 쓰러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광주에서 비브리오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수산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1월에는 2.2%에 불과했던 검출률이 지난 7월부터 10배 넘게 뛰어 26.9%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수산물은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구입해 냉장, 냉동 보관하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